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 10번 지문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인문 10번 지문은 이상향,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 지문이고 페이지 79쪽입니다. 같이 이상향 지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자,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는 무릉 땅에 사는 어부가 우연히 가게 된 공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이상향이 있었고 나중에 어부는 이곳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었지만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공간을 도화원기에서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곳은 속세와 단절된 자연 안에 있으면서도 선을 좀 제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이곳은 속세와 단절되고 자연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상향의 무릉도원 공간에 대한 설명인데 이러한 성격의 이상향이 이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무릉도원 유형 이런 이상향이 대표적인 동양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바라는 그런 공간으로 이상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상향, 무릉도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도연명 중국 문학인이잖아요. 중국 작가인데 중국의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작품 이후에 여러 동양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에서 이런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무릉도원,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 이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작품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자, 이 도화원기는 중국 작품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있었던 작품이 이인로의 파한집이라는 여러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처음 나왔대요. 그러면 파한집이라는 것은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나타났던 어떤 한 작품으로서의 예시죠. 작품으로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전기와 후기, 그러니까 그 이상향이라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조선 전기와 후기에 그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양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시조나 가사, 이거는 여러분 운문 갈래잖아요. 그래서 시조나 가사와 같이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시가 문학에 등장했던 시조나 가사와 같은 시가 문학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전부 다 무릉도원 유형이 등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의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볼게요. 자, 자연에서의 흥취 또는 화자가 거주하는 자연 속 공간으로 비유되면서 자족적 공간, 풍류적 공간의 성격을 가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조선시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시가 문학에서 이런 이상향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의 흥취 그 다음에 자족적인 그리고 풍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선 전후기 시가에서 등장하는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 시가 문학이 아닌 다른 갈래에서 향유되었던 그 이상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에도 무릉도원 유형이 이상향이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 훔치, 자주, 풍류 뭔가 이런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무릉도원이라면 조선 후기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도피의 공간, 현실 비판을 위한 공간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조선 후기 상황에 평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그런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도피와 현실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이상향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에 부분과 같이 정리를 해보면 조선 후기의 민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의 모습은 도피 그리고 현실 비판을 위한 공간이래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평민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평민들의 의식.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조선시대의 그 조선 전기 후기 그리고 시가 문학과 이야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어떤 양상인지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문학에서 나타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 자, 이런 내용의 문단이 되겠습니다. 3문단 들어가 볼게요. 이 유형의 이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대의 현실 상황을 살펴봐야 된대요. 왜일까요? 아까 그 위 문단에서 보면 그 현실 도피, 현실 비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현실이 어땠길래 이걸 도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대 현실 상황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 이상향 유형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평민들에게 조선 후기 사회는 역시 도피와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는 힘든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이런 양난이 있었고 이런 전쟁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배층이 우리를 배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부역, 노동을 시키고 이런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종이 되는 경우도 많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기 때문에 당대 현실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깊어졌다. 이런 현실 상황이 매우 안 좋게끔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조선 후기 이 평민들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한 이유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뜻들이 좀 표현이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좀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 우리가 드라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반영이 되듯이 이때 이야기에 이런 평민들의 의식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가지는 특징과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은 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민간의 이야기에서 그런 현실 도피,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나타났는가 그 이유와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3문단이죠. 3문단에서 보면 조선 후기 지금 조선 후기 평민들 그 민간의 이야기에 나타났던 그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을 보자고 했잖아요.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무릉도원 좀 줄여서 쓸게요, 여러분.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나타난 배경.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단이었어요. 그럼 3문단으로 다시 가볼게요. 3문단을 보면 이 민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윗문단이 배경, 원인이었다면 그럼 나타난 이상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 특정 지역 혹은 실제하는 산이나 바다에 존재한다고 해요. 왜일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가기는 힘들고
밖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찾아가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곳. 하지만 그곳을 다녀오거나 발견한 사람이 존재는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은 이제 있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예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 한 명은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데 하지만 찾기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이 좀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치적인 특성이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의 민간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무릉도원 이상향의 위치적 특성, 이 부분이 위치적 특성이고, 자, 한편이라고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화제를 돌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위치적 특성이 아니고 조금 다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죠. 그곳에서는 계급 구별과 차별, 다툼이 없는 누구나 풍족한 의식주를 누릴 수 있고요. 계급 구별도 없고 세금을 낸다거나 강제로 구역에 동원되지 않고 소수 집단으로 구성된 향촌 사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이때의 조선 시대의 평민들은 계급 구별 때문에 힘들었고 의식주가 부족해서 힘들었고 세금과 강제 부역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조선 후기에 민간에 나타난 그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없어진 공간이죠.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면서 그곳에 갔다 오거나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들이 미치지 못했어. 발견한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기는 해.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위치적 특성이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사회적 특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특성. 위치적으로는 실제해. 하지만 찾긴 힘들어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계급 구별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진 공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평민들에게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그들의 삶에서 위협을 주는 것들이 제거된 모습과 흡사했다. 평민들이 바랬던 그런 공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단을 정리하면 조선 후기 인간의 이야기에 나타난 무릉도원 유형의 여기 특성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문단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나타난 무릉도원 유형의 모습과 특성 정도로 정리할게요.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등장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아까 처음 부분에 어디였죠?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현실 도피적이다. 그리고 현실 비판적이다. 왜냐면 그 평민들이 이런 이상향을 바랬다는 건 현실이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힘든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듯이 현실의 모순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바탕에는 의식주와 같이 실제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요건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무릉도원 유형은 그냥 놀고 먹는 공간이 아니고 생업을 위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대요. 또한 이곳은 실제 하는 공간이며 일을 하는 공간, 생업을 위한 공간이고 그리고 이곳이 사회적 특성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되 그 힘든 일들을 제거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나타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행복한 삶은 어떤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평민들의 생각이 표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결국 누구의 의식을 반영한 거다? 네, 그렇죠. 평민의 의식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정리하면 여기 부분 보면은 이제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이 글에 이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민들의 생각이 표현된 그 이상향의 내용.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정리하면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우릉부원 유양의 이상향 있죠? 여기에는 평민들의 의식이 발현된 발로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 우릉부원 유형에 담긴 평민들의 의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에 특히 평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현실해지기 힘든 것을 뭐 없애주는 영웅이라든지 혹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살기 힘들었던 그 평민들의 이제 꿈꿔왔던 좀 항상 바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랑을 받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향 지문은 조선 전후기 시가문학에 나타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후기의 민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의 유형,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짚어주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향 지문 학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